자, 수요일 아침 당신의 서울이 더 특별해지는 시간. 서울시민 맞춤 솔루션 서울라이트. 안녕하세요, 조여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어제가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봄이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여전히 춥고. 네. 자, 아무튼 옛말에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고 합니다. 이 봄이 오는 아침 여러분들 서울라이트와 함께 즐거운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서울라이트 첫 순서는 드라마 속 주인공과 함께 상황별 맞춤 서울 정책을 찾아보는 시민 맞춤 정책 솔루션 설루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루션 시간.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생의 오 과장님을 위해서 기후 동행 카드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정보였다. 그리고 나도 잘 쓰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아주 많았죠. 맞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저희가 네. 상황에 맞는 혜택 챙겨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드라마 며느라기의 민살인입니다. 1차라기로 소문난 직장인 민살인이 결혼 후 10월 뒤에 입성하면서 펼쳐지는 현실 공감 에피소드로 전국의 며느라기들에게 격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드라마죠. 며느리, KC월드, 고부 갈등, 딩크, 여성 직장인, 경력 단절, 밑밖의 임신, 출산, 육아, 워킹맘 이상 민살인을 대표하는 키워드였습니다. 당시에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저도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아직 저는 미혼이긴 하지만 아하. 주변에서 저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진 씨는 또 아빠니까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항상 나의 상황에 대입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며느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 딸도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계약을 했는데 와이프가 사실 딸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뭐 다 키웠다고 생각은 네. 하지만 육아에 대한 고민, 특히나 우리 엄마들은 평생이 어떤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은 정말 해도 끊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살인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줄 솔루셔니스트를 솔루셔니스트. 모셨습니다. 네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 담당관 이성은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 이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진짜 워킹맘을 모셨습니다. 워킹맘들의 현실과 또 고민을 들려주실 19개월 차 워킹맘 우리 방송인 김현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를 키운 지 19개월 차 되었고요. 또 일을 시작한 지는 10년 되어가지고 K본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리포터로 활동 중인 워킹맘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네. 사연의 주인공은 이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고민에 빠진 드라마 며느라기의 민살인입니다. 네, 우리 박하선 씨가 맞습니다. 연기했죠? 네네네. 김영렬 리포터는 특히 네. 좀 더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봤어요. 그때는 결혼을 하고 아이는 없었던 시기여서 네네네. 나는 저렇게 우울하게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아이를 딱 출산하니까 민살인이 바로 나였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 출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게 커리어 때문에. 단절될까 네, 봐. 경력이 경력 단절될까봐 단절. 그냥 딩크족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아야 된다.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네. 그래도 출산을 결심하게 된 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계기는 서울라이트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서울살이 네, 하면서. 서울살이 오. 시작하면서 오. 이 서울시의 정책들이 사실 오늘 뭐 담당자분도 나오셨지만 네. 와 정말 이 혜택을 굉장히 받으면서 흐뭇하시네요. 이 혜택을 받으면서 이게 아이를 출산하면서도 경력 단절되지 않고 워킹맘으로 쭉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기 와,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하시는 모습만 보면 되게 밝고 행복하고 참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네. 육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맞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뭐 다른 게 애국이 아니다. 아이를 낳는 게 애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재밌는 짤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요? 이 외국 사람이 한 명 나올 거예요. 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미국의 어떤
박사님이십니다. 한 석학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출산율을 보고서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오호. 라면서 지금 머리를 쥐어 뜯는 거예요. 이때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당시 짤과는 다르게 더 떨어졌어요. 0.65명. 세계 최저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운 거고 저분은 지금 더 머리를 쥐어뜯겠죠. 그렇죠. 네, 저 네. 화면을 보면서 사실 뭐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도 들어요. 그래요. 네.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서울인데 이 서울의 저출생 실태가 어느 정도일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0.65년은 작년 4분기 기준이고요. 더 떨어졌나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0.72. 네, 네. 하지만 서울의 출산율은 더 낮아서 아. 0.55. 서울은 더 낮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심각한 상황이 저도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 출산율이 이제 낮아질수록 네. 위에서 계속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라. 이게 좀 힘들게 출생률을 하시니까 높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쉽지 않죠.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압박을 네.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요. 계속 뭔가 쏟아내고는 있는데 네. 좀 저출산 그렇게 아까 이렇게 저희 서울시에 네.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네. 굉장히 좀 마음이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죠.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선도적인 정책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김현영 씨도 기억에 남는 혜택이 있을까요? 저는 뭐 기억에 정말 많이 남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갖기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는 난임 부부였어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 지원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네. 처음에 1회에서 다행히 또 아이가 생겨서 그때 1회 전액 지원 받았고요. 그리고 임신이 돼서 10달 동안 네.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서울시에서 또 70만 원 지원을 해주신 오. 덕분에 택시를 정말 자유롭게 탈 수 있었고요. 이야. 또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 비용부터 그리고 아이를 지금 이제 19개월 차니까 아이가 걷고 뜁니다. 근데 이 뛰어다닐 때 네. 서울형 키즈카페 덕분에 요 근처인데 네. 어제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아침 9시에 네. 예약 런을 해서 오픈런을 해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매일 키즈카페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정도면 싶었어요. 홍보 모델로 지금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카메라 3 원샷 한 번만 잡아주셔서 아니, 너무 흐뭇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다행입니다. 뿌듯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탄생 응원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데 또 이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응원 프로젝트. 예. 저희가 22년 8월에 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어요. 오. 어쨌든 그때만 해도 뭐 저출생을 해결해봐야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엄마 아빠 입장에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저출산 문제가 더욱더 이제 심각해지고 네. 꼭 이 양육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부부라든지 아니 청년이라든지 또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그런 예비 부모를 위한 정책들도 또 많이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난임 부부 지원도 네. 저희가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소득 기준도 없애고 모든 부모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모든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또 그 시술비 간의 어떤 그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없애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도 했고요. 네. 또 뭐 부부가 되기 위한 청년들을 위한 어떤 뭐 공공 예식장 사업 같은 어쨌든 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육자에게 초점 맞춘 그런 대책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저희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는 그런 확장판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확장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생 응원 서울 네. 프로젝트. 네. 아이가 있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특히나 엄마들을 위한 지원이 많았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처럼 예비 양육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요게 이제 포인트 같은데 구체적으로 맞아요. 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이제 저희가 탄생 응원이잖아요. 네. 탄생 응원이니까 부부 탄생, 생명 탄생 이렇게 어허. 돼 있고 탄생 응원 프로젝트에 육아 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육아를 지원해주고
또 그런 아이를 키우는 돌봄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뭔가 여성 일자리 이런 부분들까지 일생활 균형 이렇게 포함하는 종합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탄생 응원 쪽에서는 그 부부 탄생 지원을 위해서 그건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의 그 전세 보증금, 네. 이자 대출 지원 사업, 이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생명 탄생의 난임 부부 지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네. 그 탄생 응원 프로젝트의 좀 주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확장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셨는데 우리 리포터님께서 지금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계시잖아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첫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또 나야 되니까. 네, 소득과는 별개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무리 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주위의 친구들은 실제로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면서 그쵸. 사실 뭐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부터도 걱정이 되는 게 나이가 많이 이제 늦어지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요즘에는 난자 동결을 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난자 동결에 대한 시술도 지원을 해준다니까 이런 혜택들이 참 좋아진다. 그쵸. 이거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미혼들도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난자 동결 시술비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혼 미혼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이제 난자 동결을 하려고 하면 1회당 한 번 할 때마다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비용이 많이 드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언젠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는 맞아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할 때 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거의 뭐 절반 가까운 비용을. 네, 아무래도 그 정도만 지원해줘도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네. 있는 네. 경우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이 말씀하신 대로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고 자기가 너무 늦게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를 못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 진짜로 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셔서 스스로 만든 정책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진짜로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근데 사실은 뭐 말씀하신 정책들 뭐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현영 씨께서는 실제로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는 낳는 게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돌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기 때문에 네. 시간이 유동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더 어렵거든요. 아이 맡길 때가. 네,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지? 그러면 남편 시간 되는지, 또 시부모님 시간 되는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맞아요. 계속 일어나는 오히려 거예요. 프리랜서면 더 힘들다니까. 더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뭔가 시간이 이렇게 맞아요. 똑같지가 않으니까 항상 정기적이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현영 씨처럼 서울시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365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 카메라야 우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 그럼 나도 자 선생님 치즈 사진 한번 찍어줄래? 서진아 사진 찍어준대. 지금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네.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는 보호자들 그렇지 않으면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365 열린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보육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프로그램이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야 도희 우리 도희 어디로 갔을까? 우리 이거 저쪽으로 가져가서 우리 도희 하자.
이렇게 긴급 보육을 맡기시는 그 시간대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주는 없어요. 24시 잠을 자고 가는 취침하고 가는 아이들도 제법 있고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통틀어. 아예 24시를 맡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녁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데려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 뭐 출장을 가신다거나 긴급하게 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들어오는 친구 같은데? 네. 아, 예뻐. 약간 취향. 고정을 하고 꽉 묶어놓고 그냥 여기 물만 안 들어가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어떻게 아셨어요, 언니? 아, 제가 저번에는 그 주말 보육을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토요일만 된다고 해서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찾아보니까 365가 있어서 부랴부랴 예약을 했어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365일 되는 열린 어린이집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집이나 제가 좀 가야 되는 그 위치에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하리야, 엄마 아빠 가시는데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은아. 예쁘잖아. 뭐래? 안녕하세요. 우리 지은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위에다가 중에를 붙여가고 있어서 너한테 조심해. 안녕하세요. 지은이 안녕.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지금 15개월 돼요. 15개월이요? 아이고. 네,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빠이빠이.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제 엄마를 확실하게 알지 너 이제. 네, 엄마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사랑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트럼펫 연주자예요. 그래서 지금 고정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도하는 게 있어서 지금은 거기 가고 있고요. 오늘은 저녁에 뮤지컬 공연이 있어서 연주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긴급으로 보육을 맡기시는 경우가 조금 많으시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맡겼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도 이제 부탁드리고 했는데 매번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이거 없었으면은 일을 아예 못했을 거예요. 아기 키우면서 일하시는 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이 밤에 연주니까, 밤에 끝나니까, 저는 시간제 보육도 되게 많이 맡기거든요, 평일에. 근데 그거는 반이 뭐 3명까지밖에 안 돼요, 시간당. 좀 오픈런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너무 반갑고 고맙죠. 네. 선생님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쭉쭉쭉쭉. 쭉. 자, 잠깐만. 야, 이거. 어디가 있어 오리가? 오리 꾀꾀꾀꾀꾀끼고 오셨어요, 어머니? 엄마? 엄마. 기다렸어.
오빠 근데 9시에 딱 왔어. 안녕히 가세요. 아까 9시 몇 9시 무렵에 우유를 먹고 잤어. 다 토했어. 아, 그래서 기침하다가. 그리고 까. 집에 가서 보자자. 일 잘 하고 오셨어요? 네, 덕분에 잘 했습니다. 기침약이 네네. 또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가서 바로 먹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서 가세요. 안녕히 어서 가세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랑이 나와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줘야 아기를 낳죠. 그 엄마가 편안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국가이고 우리의 교육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보호자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365 열리는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와,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진짜요. 곳이에요. 와. 365일, 그니까요. 24시간 운영이 24시간. 되고 있습니다. 야. 김현영 씨는 네. 아셨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저 처음 들었어요. 어. 처음 봤고 제가 진작 알았으면 매일같이 이용을 했을 텐데 그러게요. 24시간 열려 있다고 하니까 저 같은 워킹맘한테는 정말 최적의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요. 굉장히 급하시네. 이 혜택도 누려야 되거든요, 지금. 네, 갑자기 촬영 생길 수 있거든, 우리. 그러니까요. 저런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틈새 보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서울시 보육 포털에 들어가시면 그런 다양한 틈새 보육 서비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저런 365 어린이집 뭐 이렇게 아예 잠까지 잘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잠깐 아이 맡겨주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도 있고요. 네. 다양 뭐 주간, 야간 연장 여러 다양한 보육 시설 틈새 보육 서비스가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셔서 자기한테 좀 맞는 것을 찾아보시고 하루 전에만 하루 전날.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탄생 응원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다양한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자랑을 한번 쭉 해주시죠. 예. 아까 다 자랑해 주셔가지고 아니, 본인 역할도 하셔야 되니까. 네. 너무 넘기지 마시고. 그죠? 아무튼 어린이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꼭 그렇게 어린이집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를 또 쓸 수 있는 그런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 돌보미 사업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거는 조부모들이나 사촌 이내의 친인척들이 아이를 봐줄 때 이렇게 30만 원씩 월 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조부모가 봐줄 때도 뭔가 네. 이렇게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게 네.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좀 시작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둘째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둘째를 막상 나오면 첫째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돌봐주는 둘째를 낳으면 첫째를 90일 동안 이렇게 아이돌 보험이 100%에서 90%까지 와. 지원해드리는 아이돌 보험 사업을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막상 알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네요. 정책과 지원 네. 혜택들이. 네. 아니, 저는 진짜 놀란 게 예전에는 3명을 키워야 다자녀. 맞아요. 예,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그쵸? 있었는데 이제는 둘만 키워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가 귀해졌다는 얘기인데 뭐 개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현영 씨는 네. 둘째 생각은 없으세요? 네, 아까도 뭐 대기실에서 계속 과장님 저 이제 둘째, 셋째 가야 돼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아니 이렇게 혜택을 좀 누리면서 또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니까 아이에게도 형제가 있어야 하고 네, 남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국자, 그렇기 예비 때문에. 애국자네요. 네. 그래서 애국자가 되고 네. 싶고 앞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살짝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처럼 아 정말 이게 둘 아이를 우리 시부모님이 다 봐주실 수가 있을까? 점점 연로해지시는데 또 돌봄 문제도 있고 또 제 스스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경력이 또 어떻게 보면 단절될까 봐. 어느 순간 또 단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불안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아니면 좀 둘째 셋째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예, 애국하셔야죠. 예, 둘째 애국하셔야죠. 우리 선생님 태진 씨는? 가시겠습니까? 저요. 태진 씨도 저는 같이 애국. 저희 가야죠. 저가 연로했어요. 저가 연로해서 늙고 병들어서 둘째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정책이 있다면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래요. 네. 사실 이 출생률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BBC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방송국이잖아요. 이 BBC에서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거기서 주목한 게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공감 가시죠? 네.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과 남성의 육아 분담 부족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얘기 아까 우리 김현영 씨가 해주셨고, 네. 남성의 육아 분담 부족, 이게 네.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네. 공감 가시죠? 예. 너무 많이 안 도우시죠? 뭐 TMI이긴 하지만 저도 자녀가 셋이라서 예, 집에 가면은 거의 집안이 전쟁터. 진짜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일 하고 피곤해가지고 네. 바로 써질 때도 많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반성을 하게 돼요. 아니, 대부분의- 태진 씨는요? 똑같아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네. 마음과 달리 엄마를 편안하게 못 해줘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환경상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테고 사실 뭐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 또 회사에는 최근에는 뭐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좀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하고요. 또 기업 5곳 중 한 곳이 아예 육아휴직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출생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사실은 출산율 지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바라는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과도하게 그런 일 경쟁 네. 해왔고 맞아요. 또 아무튼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과도한 경쟁 속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떤 아이를 낳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회적 현실 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물린 그런 성적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어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체질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기업과 함께하는 어떤 일생활 균형 문화 이런 확산 이런 것들을 위한 제도적인 어떤 정책들 장치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뭐 출산 축하금, 뭐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탄생 응원 기업, 뭐 같이 그런 기업 제도를 운영해서 그런 육아 친화적인 기업들한테는 좀 다양한 기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 친화 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도 어떤 당근을 준다라는 말씀이신 네.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정책만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그만큼 참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좀 어떤 식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아까 뭐 1억 원씩 준다 이런 회사들도 좀 대기업이 때가 많고 중소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 가족 친화 인증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인증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좀 그런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뭔가 조그만 육아 친화제도 하나만 시행해도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어떤 기업 지원, 정부의 지원 사업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인트 제도를 좀 운영해서 하나씩 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작은 기업부터라도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남성 육아휴직자 한 명 발생했다. 그럼 포인트 1000점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무슨 대출 받을 때 금리도 인하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예, 네.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 발표해야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주면서 문화를 바꿔가는 게 참 중요할 것 재미있게. 같은데 게임처럼. 재밌게. 그러니까 현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경력 단절 고민이 제일 컸잖아요. 많이 커요. 네네. 네. 그래서 제 주위에도 뭐 회사원 친구들도 보면 첫째를 낳고 둘째는 없다라고 아예 뭐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문화도 앞으로는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회사 안에서의 그 분위기 자체가 눈치를 좀 보게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게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해소를 어떻게 해주셔야 할지 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네. 좀 궁금해요. 예, 사실 서울의 경력 단절 여성이 18만 명 정도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되고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자기의 커리어가 단절된다는 거 너무나 두렵고 그쵸. 예. 근데 저희가 그래서 우먼업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먼업? 예.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 그런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구직지원, 우먼업 구직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력 단절이 되신 여성들이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3개월간 이렇게 30만 원씩 드리면서 그런 구직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취업 상담도 해드리고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만나보니까 사실 굉장히 스펙도 좋으시고 교육도 많이 받는 고학력의 고스펙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서울에는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막상 아이를 한 1년 키우다 보고 다시 사회로 나가려고 하면 자신감이 많이 다운돼 있고 맞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제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저희가 그런 지원금 드리면서 계속 그런 자신감도 이제 고취시켜 드리고 또 직업 훈련도 시켜 드리고 또 인턴십 통해 가지고 일 경험도 쌓게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일단 작년에는 한 2,500명 정도 그런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셨고 그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재취업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언제든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이 우먼업 프로젝트가 상당히 좋네요. 지원금도 주고 또 자신감도 또 맞아요. 북돋아 주고 거기다가 또 직업 훈련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실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이제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전방위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서울에서는 그 주거 문제가 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거. 네, 네. 지금 서울에서도 청년들은 이제 대학교 하고 이제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많이 전입을 하는데 20대 때. 근데 30대 때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서울 외곽으로 다 빠집니다. 전출이 집값 많이 때문에. 예, 집값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 홈이라고 그 아이를 낳아도 좀 서울에 정주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고 키즈 카페도 있고 양육시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 홈을 좀 서울 시내에 좀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네. 또 사실은 이렇게 너무 경쟁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 또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 막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양육 친화적인 문화 이런 교육들도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 많은 정책과 지원들이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현영 씨도 네. 이제 서울 라이트로서 또 워킹맘으로서 네.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네. 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서울 라이트가 되고 싶어요. 네, 이 서울에서 외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TBS 오늘 섭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둘째, 또 앞으로 셋째, 또 이렇게 애국자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어디든 365 열린 어린이집처럼 365 열려 있습니다. 어디든 섭외해 주시고 네. 필요하실 때 김현영 리포터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직 활동을 위해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가 우먼업 프로젝트네요. 여기 바로 이곳이. 좋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서 네. 이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 담당관 이성은 과장님 그리고 당찬 서울의 워킹맘 김현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